오늘 본의원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교육감의 공약사항이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 추진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짚어보고 도내 차별 없는 유아교육 지원을 촉구하자 합니다. 교육감님, 공약사항인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의 그 무상보육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립유치원만 학부모의 부담이 생기게 하는 것은 옳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보다 불리한 학부모님들의 입장을 생각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어렵지만 이 정책을 결심을 했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그거는 이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민간 가정이죠. 고아동 대상이고 지방비로서 일부 보전을 해주는 차원입니다. 이 정책으로 혜택을 받는 유아는 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만으로 한정되며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정책 수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어린이집은 단순 돌봄 시설이 아닌 누리 가정이란 제도 하에서 유치원과 동등하게 교육과 보육까지 책임지고 있습니다. 2014년 이후 연간 200개소 이상이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에 95%가 넘는 게 벌써 정부 인건비 지원이 한 푼도 받지 않는 민간 가정 어린이집입니다. 교육감님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도교육청의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을 원안대로 시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저희들 정책이 시작된 것이 우리가 먼저 어린이집에 비해서 우리가 먼저 무상교육을 한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은 이미 2018년부터 무상보육을 해왔던 것을 이제 우리도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을 따라간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다는 점을 해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정책을 펼 때는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에도 저희들의 이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에 대한 취지나 내용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했고 어린이집을 주관하는 부서인 보건복지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정책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그동안 도교육청은 보건복지부 소관 어린이집 보육기관이므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에 포함되지 않아서 법적 근거가 없고 관련 조례 제정 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재정 지원에 대한 교육청의 기존 입장은 방금 본 의원이 드린 말씀이 맞지요, 교육감님? 예, 일단은 행정 지도 감독 기관이 그렇게 다르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자, 그래서 본 의원이 이번 질문을 제가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어린이집 필요 경비에 관련해서 교육청이 재정 지원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꼼꼼히 한번 따져봤습니다. 그리고 법률 자문을 두 분의 변호사에게도 받아봤습니다. 지금부터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가정은 공통교육, 보육가정으로 교육 또는 보육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는 개념이며 유아교육법 제24조 무상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 제1항 2호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래도 계속 봐주십시오. 영유아 보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보육은 돌봄 이외에도 교육의 기능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 자체에 관한 법률의 교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만 5세 어린이집 아동들의 필요경비 지원을 위하여 23년도 당초 예산으로 총 사업비 162억 원 중에 약 20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모자란 부분은 추경을 통해서 확보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돈은 물론이고 시 군부에서도 분담금 확보에 대한 심한 재정적 압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으로 어린이집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어린이집 필요 경비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호소드립니다. 저희들 의원님 아시다시피 양산 웅상 쪽만 해도 참 오래된 학교 노후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의 경우에 우리 도내에 40년 이상 된 노후 교사동이 건물이 989동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는 게 저로서도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사정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는 말씀 제가 드리면서 아까 의원님께서 주신 그 법령상의 해석 저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다른 시도 교육청의 교육감들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지 뭐 제가 제 마음대로 하기 어려운 그런 우리 교육감들 사회의 또 정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감안해서 우리 내용을 연구해서 의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교육감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건설국장님 단상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두 개 광역철도 사업 개요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웅상선하고 북정선. 그 말씀하신 웅상선은 부산, 양산, 울산 광역철도인데 노포에서 웅산을 거쳐서 울산 KTX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총 연장이 한 50km 되고 그렇죠. 추정 사업비는 한 1조 63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권 순환철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해 진영, 양산 물검, 북정을 거쳐서 울산 KTX로 연결되고 총 연장 한 51.4km에 1조 3,900억 정도의 추정 예산이 사업비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17개 선도 사업 2,082억 예산 중에 광역철도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웅상선하고 이 부분은 아직 사진 절차 진행 중에 안 돼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부전 마산 전동열차 사업에 대해서 국비하고 10억 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전 마산 전동열차 그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다. 2,082억에 들어가 있다. 예, 그거는 지금 현재 그 국회 단계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말고도 저희들 철도는 아니지만 이제 국도 5호선하고 동김해 식만 IC, 부산 신안 김해 ICT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 그 교통망 관련된 예산은 확보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모쪼록 주민의 수건 사업, 오랜 양산의 주민들의 용산 주민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하루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당부드립니다. 기자님께 여쭙겠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는 인구 800만의 진정한 메가시티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오로지 경부 물리적인 행정 통합이 최선입니까? 특별연합은 부울경의 공동 업무 처리 방식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차라리 전임 도지사나 그동안에 우리 지역에서 많이 논의되어 왔듯이 수도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통합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800만 정도의 규모의 자치단체가 탄생하면 수도권과 대응할 만한 어느 정도 양극 체제를 형성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모든 정책은 불확실성의 동굴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듯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효과성, 효율성과 동시에 정당성도 추구돼야 합니다. 지사님 여쭙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특별연합 탈퇴 결정이 도민의 눈높이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 또 도민의 좀 더 폭넓은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낸 뒤에 발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인 의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우리 양산 시민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번에 특별연합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그 정서를 저도 아울러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연합이 추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각 광역철도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우리 도가 노력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특별연합 관계없이 양산 시민들이 기대하는 지역 발전이라든지 철도망 구축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특별연합 대신 행정통합을 이제 깃발을 들었습니다. 부울경 초강력 경제동맹을 전격 제안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반대했던 도민도 찬성했던 도민도 지사님한테는 소중한 도민입니다. 모두 품으셔야 합니다. 그런 정치력과 지도력을 발휘해 주십시오.